반갑습니다.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. 7월 18일 오늘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글들 답변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개똥이네님이라는 분의 글입니다. 미성년자 때 무면허 운전을 여러 번 하셨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경력이 안 좋아서 행정심판 신청할 때 그것을 숨길 수 있느냐, 운전 경력 증명서를 안 낼 수 있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. 그럴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경찰서에서는 관리하는 운전 경력 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 운전 경력 대장에는 소실적에 했던 것들이 다 나옵니다. 운전 경력 증명서보다 더 자세하게 나오고 그걸 경찰청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걸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들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숨긴다고 해서 그것이 숨겨지지가 않는다.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운전 경력 증명서를 그러면 상대방도 다 아는 건데 뭐하러 첨부하느냐? 제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. 제가 행정사인 제가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거지, 그거를 상대방한테 준다 그런 게 아닙니다. 이미 상대방은 더 자세한 자료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.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. 다음, 뺑소니 사고를 당하신 선웅님, 7월 16일 제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오른쪽 길로 가다가 뒤에 차가 다가오는 게 느껴져 피하려다가 가운데 콘 같은 거, 이 콘 삼각대 부딪혀 넘어졌습니다. 그 후에 차가 저의 오른쪽 허리를 치고 몇 미터 앞에서 정차만 했고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차 앞으로까지 갔는데 그제서야 창문을 내리고 조심해야지 위험하게 라고 역으로 화를 내셨습니다. 그러니까 친 사람이 화를 냈다 이거죠. 출근길이고 손도 찢어지고 아이고 어이없어서 예라고 하며 화를 내며 대답하고 그냥 차 또 가버리고 저도 출근길을 가는데 뒤에서 차 번호는 외워야겠다 해서 외운 후 지인들이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. 지금은 사고 경위서 적고 병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습니다. 경찰청에서 연락을 하셨는데 블랙박스에 차에 치인 건 나왔는데 넘어진 게 있지 않냐고, 넘어지고 부딪혔다고 이런 식으로 저의 책임에 대해서 말했다고 들었습니다. 제가 경험이 없어서 합의 문제가 궁금합니다. 민사는 대인 300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사가 300 이하를 줄 수도 있는지, 여기 첫 번째, 형사합의를 안 하면 최소 벌금과 면허 취소는 받는지, 형사합의를 했을 시에는 최소로 내는 것도 그래요. 일단은 보험사에서는 면책금 300만 원을 다 피해자에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. 거의 그렇게 안 줘요. 일반적으로 염자 같은 사건들은. 이것도 이제 그냥 염자 진단 2주 정도 찢어졌으니까 조금 더 나을 수는 있겠죠. 뼈가 부러지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300만 원 이하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. 그래서 민사보험금은 그렇게 많이 못 받습니다. 대다수 한 150 정도 선에서 진단 2주, 150 정도 선에서 실무상 왔다 갔다 해요. 저희가 투입이 돼도 제가 가장 많이 받아본 게 200이에요. 200. 제가 들어가도 200밖에 못 받습니다. 정말 많이 받은 거예요. 진단 2주면은 거의 그 정도니까 많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. 그리고 형사합의를 안 하면 최소 벌금, 형사합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뺑소니가 성립이 되면 최소 500에서 1000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. 그리고 면허 취소는 4년이에요. 이게 괴로워요.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면허 취소가 4년이 됩니다. 물론 뺑소니가 성립이 됐을 때 얘기입니다. 성립이 안 됐다면은 4년 취소도 나올 리가 없고 벌금도 나올 리가 없고 다 나올 리가 없죠. 형사합의를 했을 시에 최소로 내는 벌금, 형사합의를 했다고 해서 벌금이 많이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아요. 뺑소니 혐의가 성립이 됐다면 기본적으로 500만 원 정도 나와야 정상입니다.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. 결론적으로 이제 책임 문제인데 과실 비율이 있냐 없냐.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차를 피하려다가 넘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과실 비율을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선웅님께서 어쨌든 그 차를 피하려다가 넘어진 거면은 그 원인 제공은 차에 있는 거잖아요. 차가 과실이 훨씬 큰 거니까 당연히 차가 그 가해자가 되는 거고, 다만 이제 그 좀 종합적으로 봐서 차도로 약간 튀어나왔다든지 사람이 이러면 이제 9대1이다 8대2다 약간 이런 게 있겠지만 피해자가 되는 거지 가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. 이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. 예수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, 아이고 그래요. 이름 보기가 참 성스럽네요. 자, 안녕하세요. 30대 중반 청년입니다. 2007년도 음주 면허 정지 이력이 있고요. 2019년 7월 16일 원주에서 술 한잔 마시고 서울 방향으로 가려고 저녁 11시 12시쯤 출발하였습니다. 서원주 IC를 지나고 동양평 IC 가기 중간쯤에 갓길에 세워놓고 잠을 잤습니다. 그러다 고속도로 순찰대, 고순대라고 하죠. 이름이 고순대예요. 고순대에게 걸렸고, 그래서 운전 안 했다. 대리기사님인지 원주 선배 친구인지 누가 운전해서 여기까지 왔다. 원주 선배가 다시 오라고 해서 우선 갓길에 세워주고 가시라 했다. 원주로 갈까 말까 고민하다 잠이 들었다 라고 진술했다. 이건 사실 좀 무리죠. 자, 의뢰인님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참고하세요. 내가 자다가 걸린 경우에
거기까지 누가 데려다 줬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음주운전이 됩니다. 근데 거의 90%는요, 자기가 운전해놓고 대리운전 기사가 불러줬다, 또는 후배가 여기까지 데려다 줬다, 이렇게 얘기하시는데, 이거 위증죄 성립합니다. 벌금 더 나와요, 이렇게 하면은. 그냥 내가 했다라고 처음부터 하시는 게 맞아요. 왜? 입증이 안 되잖아요, 입증이. 입증이 돼야 그걸 무죄를 받을 건데, 내가 거기에 자고 있었는데 거기까지 누가 데려다 줬는지를 본인이 입증을 못하면은 본인이 음주운전 한 게 된 거라고요. 그걸 경찰이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입증을 하셔야 돼요. 근데 이렇게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, 생각보다.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좀 많이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말하셨겠죠. 그렇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 돼요. 이건 100% 걸립니다. 이건 100% 걸리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비시는 게 맞아요. 예.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경찰한테 거짓말을 하려고 한다면 그건 안 됩니다. 예. 일종의 어쨌든 안 되는 거니까 경찰한테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. 술을 5잔 먹었는데 4잔 먹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죠. 한 잔 정도 뺀다고 해서 그게 거짓말이 되겠습니까? 그런 것들 빼고 내가 운전 분명히 다 했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나 데려줬다,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, 애초에. 경찰도 굉장히 수사를 잘해요, 우리나라 경찰이. 경찰 무시하지 마시고요. 당황스럽다고 해도 이건 선처를 구해서 최대한 이중죄 빼달라고 하십시오. 네, 그게 최선입니다, 제가 볼 때. 자, GUN님, 건님. 안녕하세요. 현재 음주 사고로 인해서 인피가 있는 상황입니다. 피해자 두 분은 합의를 보고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받아 반성문과 탄원서와 함께 검찰청에 제출한 상황입니다. 하지만 한 분, 전치 4, 5주, 이분은 좀 많이 다치셨네요. 합의를 안 봐주신 상황입니다. 이러면 시정 가능성이 높나요? 지금 초범이라고 하셨나요? 초범의 진단 4, 5주 나왔다고 해서 감옥에 갈 확률은 거의 없긴 합니다. 거의 없긴 하고요. 실형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봐야 돼요. 네, 그냥 요거는 집행유예 내지는 벌금형 나올 것 같아요.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, 왜냐면 진단 4, 5주면은 이거는 적진 않아요. 그래서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지만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. 거의 5대 5라고 봐요, 제가 볼 때는. 그래서 만약에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라도 좀 방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, 이 사건 같은 경우에. 그래서 집행유예 5, 그 다음에 벌금 5 이렇게 나올 것 같고, 반성문이나 이런 거 다 내셔야죠. 이거 4, 5주 이 분하고는 가급적 합의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많이 다치셔서 그래요. 네, 다 한 것 같습니다. 네. 여기까지 답변 드렸고요. 네, 오늘도 성공 사례 7월 17일자 소개하겠습니다. 어제 7월 17일자에 또 성공 사례가 많이 나왔는데요. 어제는 행정심판 재결례가 있었던 날입니다. 그래서 성공 사례 쭉 나가고 있을 겁니다. 네, 이분들 다 윤창호법 이후에 이제 구제가 되신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. 윤창호법이라는 게 처벌 수위를 세게 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제를 안 해주겠다, 이건 아닙니다. 어쨌든 윤창호법이 있다 해도 구제를 받을 만한 분들은 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. 다만 주의할 것은 다 구제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. 신중하게 자신의 구제 확률을 꼭 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. 무조건 하라는 거 아니에요. 절대 무조건 하시면 안 되고, 저는 항상 상담할 때 신중하게 고민해보라고 꼭 얘기하거든요. 그래서 반드시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. 저희 유튜브에 모두 다 행정사 치시면은 저희 방송이 나옵니다.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, 저희 카페 Q&A 게시판에 네이버 블로그 카페, 네이버 카페죠. 네이버 카페에 제 이름 치시거나 모두 다 행정사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니까 거기에 Q&A 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처럼 영상으로 항상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. 꼭 참고하셔가지고 연락 주십시오. 송범석 대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